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입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일주일 만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 태풍 대비까지 해야 하는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은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 금지면.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들려온 태풍 소식에 복구는커녕 집 대신 사용하던 텐트 치우기에 바쁩니다. 바람이 부니까 못 놔두니까 끓이 들여놓으려고 창고 안에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우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의 한 과수원. 이번 태풍은 또 얼마나 큰 생채기를 남길지 느슨해진 철사를 조여 지지대를 고정시키고 묶은 가지도 살펴보지만 걱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약간의 미풍에도 지금 흔들리면 떨어질 그럴 무게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마친 상태인데 다행히 이제 좀 약하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될 정도의 많은 비와 강력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제주도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부산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새벽 1시에 남원, 2시 장수, 3시에는 무주와 전주가 태풍과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낮까지 동부 내륙에 100에서 300mm, 나머지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바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특히 전북 동부 내륙 중심으로 더 많은 양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예상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30m로 초속 30m면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주요 항포구에는 3천여 척의 선박이 대피했습니다. 국립공원 등의 입산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강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8m 길이의 교회 첨탑이 맥없이 추락해 인도와 차량을 덮쳤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종이장처럼 찢어져 팔랑거리다가 근처 주택가로 떨어지고 가로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그대로 차도를 덮칩니다. 지난해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 링링의 피해 영상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테이프로 창과 셰시 사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강풍에 창틀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의 경우엔 간판이 문제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고정하고 손이 닿는 곳은 끈으로 잘 묶어줘야 합니다. 이음새가 녹이 슬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땐 바닥에 공간을 확보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쓰러질 우려가 있는 교회 첨탑은 볼트 조임을 확인한 뒤 철제 와이어 등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도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끈으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JTBC 뉴스 강혁구입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집 안팎 담장이나 축대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한 주택 관리 요령, 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고쳐야 할 곳은 집 안팎의 축대와 담장입니다. 축대의 경우 받침대를 충분히 대주어 견고하게 하고 담장도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약한 부분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도시 지역은 옥외로 돌출된 간판이 위험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고정이 어려우면 아예 철거하거나 내부로 들여놔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 파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창문을 모두 잠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림이 심하면 종이나 천조각을 끼웁니다. 침수 피해에 대비하려면 우선 갈라진 외벽이나 지붕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벌어진 틈새는 시멘트로 메우는 등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하수관 안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수구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침수되면 집 주변 집안이 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땅이 꺼지면 집 구조가 뒤틀려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바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배선이나 가스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손대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요령입니다. 야간에 전기가 끊길 때를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과 함께 많은 비도 예보됐는데요. 이럴 때는 가급적 차를 몰지 않아야 하고 특히 차가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 요령은 정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차를 할 경우 침수 가능성이 있는 강변, 하천 주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빗길 운전을 해야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여줘야 합니다. 물웅덩이나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가급적 천천히 건너야 하고 기아 변속이나 차를 세울 경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지면 정비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시동을 다시 거는 순간 엔진으로 물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 엔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침수됐을 때는 물기를 신문이나 헝겊으로 제거한 뒤 전기 계통 회로에 이상이 있는지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빗길 운행 전후로 브레이크와 배터리를 점검해 주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에 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전기 배선 접촉 부위들이 빗물에 오염됐다면 분리시켜 세정제로 닦으면서 말려줘야 합니다. 태풍 등으로 차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면 자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해경도 태풍대책본부 대응수위를 2단계로 올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해경은 현장 대응 요원을 2교대 근무로 편성하고 해안가 갯바위와 방파제 등 고위험 지역의 순찰 활동을 늘렸습니다. 또한 서해안에도 태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선박 등을 고정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수해 때 피해를 입어 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수재민에게 최대 1억 원을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모두 40명에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신축 자금으로 최대 1억 원씩을 연 1.5% 금리로 융자해주고 이자는 전라북도가 모두 내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 가구당 20년간 최대 1,8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31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87명을 유지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완치돼 퇴원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41명으로 줄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636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이 줄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전주 A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교인들에게 참석자 명단 삭제를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목사에 대해 명단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의 예식장 7곳이 예비 부부의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예식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객 최소 보증 인원도 50% 정도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 민원 중재센터를 운영합니다.